이제 오늘은 그 위드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하락하고 있는 주류 섹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 중에서 이 하이트 진로라는 기업도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맥주랑 소주 히스토리를 좀 각각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현재 맥주 시장에서 이 플레이하는 기업들을 좀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 오비 맥주로 불렸던 카스랑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 진로가 있죠. 잠깐 이 두 회사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사실 이제 지난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90년도 때 사실 오비 맥주는 이 하이트 진로를 거의 압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시기에, 그러니까 90년대에 이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됩니다. 이 페놀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발암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낙동강으로 이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대구 지역부터 부산까지 흘러가서 결국에 이제 수돗물을 못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범두산 계열사인 오비 맥주는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진에서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오비 맥주의 브랜드 가치는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 틈새를 이제 파고들은 이 하이트 맥주의 점유율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뭐 저격을 하진 않았지만은 당시에 이제 하이트 맥주가 광고를 한 걸 보면 이제 페놀로 만든 게 아니라 깨끗한 물로 맥주를 만든다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게 좀 유효하게 먹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하이트는 뭐 별다른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고도 만년 2위 기업에서 이제 1위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장을 발판으로 2005년에 이제 하이트는 진로 소주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하이 커리어를 이제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할 줄 알았던 하이트 진로는 이제 2000년도 중반부터 좀 고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제품으로 이제 당시 출시했던 뭐 하이트 프라임, 그다음에 맥스, 그다음에 뭐 드라이 피니시 이런 이제 상품들이 흥행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오비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카스 맥주가 이제 히트를 치면서 이제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역전됐던 점유율이 다시금 이제 역전을 당하면서 카스, 그러니까 오비 맥주가 점유율 1위를 이제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는데, 우리가 이제 당장 음식점에 갈 때 맥주를 이제 시키잖아요. 맥주를 주문을 하는데 대부분 카스 한 병을 달라고 하지 뭐 맥스 한 병 주세요, 뭐 프라임 한 병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거의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카스의 등장 이후에 이제 하이트 진로는 연일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19년에 판세를 뒤집을 맥주를 이제 출시를 하죠. 바로 이 테라인데요. 사실 이제 하이트 진로 입장에서는 그간 내놓는 맥주 브랜드마다 계속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테라는 나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또 소비자들에게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맥주 파트에서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건 이제 그 하이트 진로 그 재무제표 테이블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맥주 카테고리라고 통칭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그 눈여겨볼 점은 여기 사업부의 영업이익인데요.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2019년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라가 출시한 이후를 기점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또 주가를 보면 2019년에 바닥을 찍고 있던 주가가 2019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팔리는 게 눈으로 확인도 되고 또 실적도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이제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초에 거의 뭐 10병씩 팔리면서 이제 국내 맥주 브랜드로는 최단 기간 100만 상자를 돌파할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음식점에서 테라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뭐 맥주 맛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카스랑 테라가 있으면 뭔가 테라가 더 좋은 술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테라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시점 이후부터 이제 테라의 매출이 올라오면서 이 하이트 진로의 주가도 이제 다시금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그 맥주 사업 부분을 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그 소주 시장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소주 시장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참이슬과 또 진로 이즈백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하이트 진로가 있고, 또 이제 처음처럼 브랜드를 팔고 있는 롯데 칠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데이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무학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부모님 세대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1960년대랑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소주 시장 같은 경우는 사막 소주랑 이 진로 소주라는 브랜드가 양분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말이 양분이지 사실 이제 사막 소주가 압도적이었고 진로 소주는 이제 비교 대상으로서 2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진로 소주한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제 그거는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이제 시행이 됐던 이 양곡관리법과 이 납세 증지 위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경쟁자인 사막 소주가 스스로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오비 맥주가 알아서 점유율을 반납한 거랑 약간 루트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이랑 이제 납세 증지 위조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그 소주가 단맛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단맛이 났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보면 당시에는 이제 쌀이나 고구마 같이 이런 곡물로 담근 술을 증류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맛이 달았다고 하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고구마를 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담긴 술이니까 이제 소주에서 단맛이 났던 건데, 그런데 이제 박정희 시절 때 경제난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이 귀중한 식량 자원인 쌀로 술을 만드는 걸 아예 금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쌀로 밥을 해먹어도 모자랄 판에 술을 빚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소주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직감한 이 진로 소주는 재빠르게 소주의 생산 방식을 바꾸게 되는데, 그 방식은 이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알코올을 뽑아낸 후에 물을 타는 방식의 희석식 소주가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알코올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기존에 느꼈던 단맛은 없어지고 약간 쓴맛이 이제 강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기존에 마시던 소주보다 값도 저렴해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곡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진로 소주는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사막 소주는 약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납세 증지 위조 사건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당시에는 이제 술병에다가 납세 증지라는 걸 일일이 부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사막 소주가 가짜 증지를 몰래 붙여서 이제 탈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이제 얘기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제 이 사건 이후에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벌금을 때려맞으면서 이제 사막 소주는 부도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경쟁사가 없으니까 진로 소주가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 시장은 이 상태로 뭐 수십 년간 진로 소주가 독점을 해오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참이슬로 제품명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진로라는 사실 말의 한자 뜻이 이제 참진에 이제 이슬로니까 참이슬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또 한번 이제 히트를 치면서 이제 진로는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사이에 경쟁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이제 2006년에 처음처럼이라는 이제 또 소주가 이 브랜드로 출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참이슬에 대항하는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 처음처럼이 나올 때 엄청나게 또 인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슈퍼스타였던 이효리가 엄청나게 홍보를 잘하기도 했고,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은 당시 그 소주 도수가 20도였는데 이제 이걸 깨뜨린 19도가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도수가 낮으니까는 마셔보라고 하고, 또 이제 술이 센 사람에게는 도수가 약하니까 많이 마실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전략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이 먹히면서 이제 처음처럼 브랜드는 2위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트 진로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진로 이지백이라는 엄청난 히트 상품을 내놓습니다. 흔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두꺼비가 이제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복두꺼비, 뭐 금두꺼비 이런 것들을 이제 집에다가 들여놓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두꺼비를 활용한 진로 이지백 상품이 데이트를 치면서 이제 지금은 처음처럼을 따돌리고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맥주랑 소주 시장, 그리고 또 이제 하이트 진로의 역사인데, 그러면 이제 소주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테라가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약간 위축은 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좀 접어들면서 이제 식당에서 소비되는 주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그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승계 문제 때문에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누른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제 본업만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다시 그 실적 테이블을 보시면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이것 때문이죠. 이 편의점에 가면 4캔에 10,000원 하는 맥주를 골라서 많이 이제 마셔본 적이 있으실 텐데, 최근에 이 수제 맥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곰표 맥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주 맥주 시리즈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회사들의 맥주 성장의 상단을 막으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이트 진로가 여기서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소주가 잘 팔릴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평소에 이제 일주일에 2병 먹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에 10병씩 마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맥주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깎이지 않을까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려감이 좀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섹터에서 주류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기존의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안 팔렸던 술이 다시금 팔릴 거라는 기대감도 맞는 말이지만은, 과연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거리두기가 더 완화됐을 때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숙소를 잡고 수제 맥주를 마시는 비중이 더 많을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테라 맥주를 많이 마실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이트 진로라는 기업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최근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